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9월 9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PD가 준비하셨는데요. 네. 요즘 점심을 먹을 때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 그렇죠. 예, 무심코 들어가서 식탁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주문할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QR코드 방명록 입력해주세요. 그렇죠. 또는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공개 동의 이거 적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요. 뭐 대장 내밀어서 거기에다 체크를 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나마 앉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의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아예 배달만 됩니다. 포장만 됩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식당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그리고 연장, 이 방역 강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홀에서 밥을 못 먹게 하고 영업을 못 먹게 하는 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쉽게 말해서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즉 가맹점주이냐 그냥 점주이냐에 따라서 좀 더 엄격한 방역 시스템을 따를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프랜차이즈 카페나 빵집 점주들은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꽤 있다면서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업주들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프랜차이즈 카페만 퍼지는 것도 아닌데 영업 제한 기준을 프랜차이즈냐 비프랜차이즈냐 이걸로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차 집합 금지 때 일반 노래방은 출입이 가능하고 코인 노래방은 금지를 시켰더니 손님들이 일반 노래방으로 몰려가는 풍선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개인 카페만 테이블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더 속상하다. 정부 지침이니까 따르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전체 매출이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아, 배달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배달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요, 배달 수수료가 매출의 10%이기 때문에 홀 영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만 배가 나오고 있다. 아하, 김봉진 배가 많이 나왔겠네요. 아, 예, 다이어트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거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니까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카페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 이런 카페는 물론이고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로 대변되는 빵집, 뭐 동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들 업체에는 손님들이 늘 많죠. 그렇죠. 특히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 빈자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들 업소를 메인 타깃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 여유. 이건 뭡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악재로부터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프랜차이즈 업체, 즉 한 달 벌이로 인건비는커녕 임대료 내기도 벅찬 개인 카페나 개인 빵집에 비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포장이나 배달 영업을 위한 시스템 상대적으로 빵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시켜 먹으려고 할 때 유명 브랜드들이야 스마트폰 상단에서부터 차례로 뜨지만 개인 업체들 이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름 한 줄 넣으려면, 특히 상단에 뜨게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 깃발꽂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개인 카페와 상대적인 비교를 한 것처럼 이분들도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브리오 비타민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무슨 제품인데요? 브리오 퓨어 RTG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요? 오메가3는 너무 많잖아요. 일반 오메가3가 아니에요. 독일 KD 파마의 RTG 오메가3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생산한 오메가3라서 비린내가 없어요. 와, 그래요? 돈피, 우피 등의 동물성 캡슐이 아니라 식물성 캡슐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진 프리미엄 오메가3입니다. 브리오 퓨어 RTG 오메가3 당장 주문해야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경불진 광고가 줄었어요? 광고는 오히려 늘었죠. 하지만 울 와이프 예쁜 손이 갈라져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손 세정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불진몰에서 파는 플루백스를 썼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플루백스는 비싸다고 시중에서 파는 일반 손 세정제만 쓰더니 손이 망가져버렸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손 세정제는 가격은 저렴한데 보습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코로나를 박멸하는 세정 효과가 적은 분량도 많고요. 하지만 경불진이 자랑하는 바이오 전사 오상현 대표님이 직접 만든 플루백스는 뛰어난 세정 효과에 특허받은 그린올 복합 허브 추출물이 함유돼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따로 바를 필요 없이 보습 효과가 빵빵하죠. 비싸지만 제값을 톡톡히 하는 플루백스. 혼자만 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바로 월급쟁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코로나 재확산에도 사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이나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들의 직원들,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회의 말이 사실이라면 코로나 이전에 이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찍었다면 지금은 2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면 수도권의 경우에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췄다면 한 달 임대료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즉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는 물론 알바생 월급을 주기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코로나 이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어이고, 월급으로 치면 900만 원대인데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평사원에서부터 부장까지의 연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평균값과 중간값의 의미는 다르지만 중간값으로 추정을 해보더라도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삼성전자 직원들의 현재 월급은 변화가 있을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임직원 연봉을 삭감했다는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삼전이 2분기 영업이익이요 8조 원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활기를 쳤는데도 8조, 3분기에는요 무려 1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이 유력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출이 8조 10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미 반도체 부문의 사원들은요 보너스도 10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문의 사원들도 최소한 내년 연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좋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계산을 해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코로나 이전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찍었을 때 각종 비용을 빼면 월 200에서 300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재확산 시점에서는 이익은커녕 임대료 내고 나면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직원들은 늘 받던 월급 500만 원, 600만 원을 받을 뿐 아니라 몇몇 부서는 보너스까지 챙겼으니까 기쁨이 더 크겠죠. 그러겠네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예로 든 것일
뿐이고 공무원을 비롯한 다수의 월급쟁이들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프랜차이즈든 비프랜차이즈든 이들 점주들은 코로나 탓에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있던 돈도 까먹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월급쟁이들은 수입 감소와 관련한 걱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같은 국민으로서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노래도 불렀었는데 방역에 성실히 동참을 하긴 하는데 누구는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누구는 경제적 고민만큼은 거의 없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은 자영업자, 월급쟁이 가리지 않고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들 훈련만큼의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고. 무엇보다 의무에 충실할수록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약간 심하게 말하면 월급쟁이들은 방역 시스템에 속해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무임승차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임승차. 일반 월급쟁이들도 물론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마스크 쓰시고 회사나 집에 들어가서도 손도 열심히 씻고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이런 건 기본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사나 조직 차원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무임승차에다 혜택까지 더해졌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은 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억울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권고안이나 명령을 무시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감염자, 확진자 급증할 겁니다. 월급쟁이들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늘 가던 카페나 식당, 주점 예전처럼 돌아가니까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투썸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말 들었더니 우리는 손해만 봤다. 장사하는 사람만 죽어나가는데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만 죽을 순 없지 않느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가운데 99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사람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낮을 겁니다. 그러겠죠. 왜? 99명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비말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99명 가운데 한두 명이 쟤도 안 쓰는데 나도 안 쓰면은 숨쉬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이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감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맨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마스크를 썼던 99명 중에 상당수는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아마 이 수치는 50명대 수준으로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9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토피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강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 이전처럼 영업하는 점주들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자들도 피해를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디스토피아로 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다. 쓰던 물건부터 핏자국과
마지막 냄새까지 생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간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세탁용 섬유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예상 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살 현장에서 마주한 캠핑장, 분홍색 텐트가 방 가운데 세워져 있다. 특수청소부가 마주한 서로 다른 고독사의 얼굴들. 김영사 신작 죽은 자의 집 청소. 가장 좋은 솔루션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보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적 재난수당 지급, 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단발로 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한 달 임대료, 간단한 고정비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표현했듯이 이건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면 어떨까? 더 나아가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통신비까지 덜어준다면 이게 도움이 될까? 세금의 경우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즉, 못 벌면 낼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면세, 감세.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전기료나 가스비, 한전이나 대성과 같은 기업들에 들어가는 매출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라 해도 6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탕감하거나 줄인다면 이들 기업의 수익도 악화될 겁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선별 지원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이 만약에 거의 매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국민 기본수당 지급이라는 겁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전원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마을 전체로는 3천만 원의 가용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겠죠. 즉 빵집 주인이나 카페 주인은 매달 3천만 원의 일부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영업을 잘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딱 한 번 들어오는 2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 이 돈은 끝자리에 0이 하나 더 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수당, 기본소득 지급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자영업자 한 사람에게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돈은 선별적 지급이 훨씬 많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돈은 사라지고 손님 구경하기도 어려워집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이 이 정도인데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와, 여기에서 승수 효과의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영업자 하면 보통 소매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매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결국 생산, 1차 도매, 2차 도매, 1차 소매, 2차 소매와 같은 연쇄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받았던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 돈은요, 엄청난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승수 효과가 일어나야 그 보수 쪽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재정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야 정부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물론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덕을 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들어온 돈을 10년, 2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금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이고, 거의 없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한 게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쓰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쓰는 거면은 일상과 직결되는 부분에 소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다들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기간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써야지만 그 돈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었지. 그 기간 넘으면 쓸 수도 없고, 또 마트나 이런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혹시나 집이나 금 사는 사람 있을까봐. 그러니까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1차 때 경험을 했는데요. 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돈도 결국에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자영업자라는 바다, 이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진짜 5천만 국민 중에 월 30만 원 기본소득 모아서 10억 원이 될 때까지 10원 한 장 안 써서 저금을 하는 사람도 한 100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 국민 중에 극소수의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경우로 인식을 해서 슬기로운 해법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왜곡하는 짓거리를 국민의힘 보수 언론들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요,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돼서 더 속상하다. 정부 지침이니까 따르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전체 매출이 80%가 줄었다고 합니다. 배달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배달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요, 배달 수수료가 매출의 10%이기 때문에 홀 영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만 배가 나오고 있다. 아하, 김봉진 배가 많이 나왔겠네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거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니까 일단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카페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모일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 이런 카페는 물론이고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로 대변되는 빵집, 동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들 업체에는 손님들이 늘 많죠. 그렇죠. 특히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 빈자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들 업소를 메인 타깃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 여유. 이건 뭡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악재로부터 용 빼는 재주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프랜차이즈 업체, 즉 한 달 벌이로 인건비는커녕 임대료 내기도 벅찬 개인 카페나 개인 빵집에 비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포장이나 배달 영업을 위한 시스템 상대적으로 빵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시켜 먹으려고 할 때 유명 브랜드들이야 스마트폰 상단에서부터 차례로 뜨지만 개인 업체들 이름 찾기가 쉽지 않죠. 이름 한 줄 넣으려면, 특히 상단에 뜨게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깃발꽂기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화를 내는 이유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개인 카페와 상대적인 비교를 한 것처럼 이분들도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브리오 비타민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무슨 제품인데요? 브리오 퓨어 RTG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요? 오메가3는 너무 많잖아요. 일반 오메가3가 아니에요. 독일 KD 파마의 RTG 오메가3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생산한 오메가3라서 비린내가 없어요. 와, 그래요? 돈피, 우피 등의 동물성 캡슐이 아니라 식물성 캡슐이라서 소화가 잘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가진 프리미엄 오메가3입니다. 브리오 퓨어 RTG 오메가3 당장 주문해야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영불진 광고가 줄었어요? 광고는 오히려 늘었죠. 하지만 울 와이프 예쁜 손이 갈라져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손 세정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불진몰에서 파는 플루백스를 썼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플루백스는 비싸다고 시중에서 파는 일반 손 세정제만 쓰더니 손이 망가져 버렸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손 세정제는 가격은 저렴한데 보습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게다가 코로나를 박멸하는 세정 효과가 적은 분량도 많고요. 하지만 경불진이 자랑하는 바이오 전사 오상현 대표님이 직접 만든 플루백스는 뛰어난 세정 효과에 특허받은 그린올 복합 허브 추출물이 함유돼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따로 바를 필요 없이 보습 효과가 빵빵하죠. 비싸지만 제값을 톡톡히 하는 플루백스. 혼자만 쓰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바로 월급쟁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코로나 재확산에도 사업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이나 비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새로운 기업들의 직원들, 이분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회의 말이 사실이라면 코로나 이전에 이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찍었다면 지금은 2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면 수도권의 경우에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췄다면 한 달 임대료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죠. 즉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는 물론 알바생 월급을 주기도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코로나 이전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어이고. 월급으로 치면 900만 원대인데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평사원에서부터 부장까지의 연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평균값과 중간값의 의미는 다르지만 중간값으로 추정을 해보더라도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삼성전자 직원들의 현재 월급은 변화가 있을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임직원 연봉을 삭감했다는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변동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삼전이 2분기 영업이익이요 8조 원입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활기를 쳤는데도 8조. 3분기에는요 무려 1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 달성이 유력한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출이 8조 10조가 아니라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미 반도체 부문의 사원들은요 보너스도 100%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문의 사원들도 최소한 내년 연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좋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계산을 해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코로나 이전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찍었을 때 각종 비용을 빼면 월 200에서 300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재확산 시점에서는 이익은커녕 임대료 내고 나면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직원들은 늘 받던 월급 500만 원, 600만 원을 받을 뿐 아니라 몇몇 부서는 보너스까지 챙겼으니까 기쁨이 더 크겠죠. 그러겠네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예로 든 것일 뿐이고 공무원을 비롯한 다수의 월급쟁이들도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프랜차이즈든 비프랜차이즈든 이들 점주들은 코로나 탓에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있던 돈도 까먹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월급쟁이들은 수입 감소와 관련한 걱정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같은 국민으로서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노래도 불렀었는데 방역에 성실히 동참을 하긴 하는데 누구는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누구는 경제적 고민만큼은 거의 없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은 자영업자, 월급쟁이 가리지 않고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이들 훈련만큼의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고. 무엇보다 의무에 충실할수록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약간 심하게 말하면 월급쟁이들은 방역 시스템에 속해 있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의무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 무임승차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무임승차. 일반 월급쟁이들도 물론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마스크 쓰시고 회사나 집에 들어가서도 손도 열심히 씻고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이런 건 기본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사나 조직 차원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무임승차에다 혜택까지 더해졌는데 과연 자영업자들은 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억울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권고안이나 명령을 무시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감염자, 확진자 급증할 겁니다. 월급쟁이들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늘 가던 카페나 식당, 주점 예전처럼 돌아가니까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투썸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말 들었더니 우리는 손해만 봤다. 장사하는 사람만 죽어나가는데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만 죽을 순 없지 않느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가운데 99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나머지 1명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 사람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낮을 겁니다. 그러겠죠. 왜? 99명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비말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99명 가운데 한두 명이 쟤도 안 쓰는데 나도 안 쓰면은 숨쉬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이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감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맨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마스크를 썼던 99명 중에 상당수는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아마 이 수치는 50명대 수준으로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은 처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9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스토피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강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 이전처럼 영업하는 점주들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자들도 피해를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디스토피아로 가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다. 쓰던 물건부터 핏자국과 마지막 냄새까지 생전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전화가 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간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세탁용 섬유유연제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예상 밖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살 현장에서 마주한 캠핑장, 분홍색 텐트가 방 가운데 세워져 있다. 특수청소부가 마주한 서로 다른 고독사의 얼굴들. 김영사 신작 죽은 자의 집 청소. 가장 좋은 솔루션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보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선별적 재난수당 지급, 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단발로 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한 달 임대료, 간단한 고정비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표현했듯이 이건 엄발의 오줌 누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면 어떨까? 더 나아가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통신비까지 덜어준다면 이게 도움이 될까? 세금의 경우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즉, 못 벌면 낼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 면세, 감세.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전기료나 가스비, 한전이나 대성과 같은 기업들에 들어가는 매출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라 해도 6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탕감하거나 줄인다면 이들 기업의 수익도 악화될 겁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예, 선별 지원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이 만약에 거의 매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나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려움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국민 기본수당 지급이라는 겁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전원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마을 전체로는 3천만 원의 가용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겠죠. 즉 빵집 주인이나 카페 주인은 매달 3천만 원의 일부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영업을 잘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딱 한 번 들어오는 2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 이 돈은 끝자리에 0이 하나 더 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기본수당, 기본소득 지급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자영업자 한 사람에게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돈은 선별적 지급이 훨씬 많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돈은 사라지고 손님 구경하기도 어려워집니다. 100명이 사는 마을이 이 정도인데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와, 여기에서 승수 효과의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영업자 하면 보통 소매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매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결국 생산, 1차 도매, 2차 도매, 1차 소매, 2차 소매와 같은 연쇄 과정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받았던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 돈은요, 엄청난 동반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승수 효과가 일어나야 그 보수 쪽에서 그렇게 걱정하는 재정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야 정부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물론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덕을 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들어온 돈을 10년, 2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집을 사거나 금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이고, 거의 없죠.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한 게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쓰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쓰는 거면은 일상과 직결되는 부분에 소비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다들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기간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써야지만 그 돈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었지. 그 기간 넘으면 쓸 수도 없고 또 마트나 이런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혹시나 집이나 금 사는 사람 있을까봐 그러니까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1차 때 경험을 했는데요. 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돈도 결국에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자영업자라는 바다, 이 바다로 흘러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진짜 5천만 국민 중에 월 30만 원 기본소득 모아서 10억 원이 될 때까지 10원 한 장 안 써서 저금을 하는 사람도 한 100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 국민 중에 극소수의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경우로 인식을 해서 슬기로운 해법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왜곡하는 짓거리를 국민의힘 보수 언론들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경불진 있죠.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